자, 다음은 84조 결손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떨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 처분에 충당할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이제 체납 처분해서 경매하고 막 이러면은 그 수수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수료들을 다 충당하고도 보험료가 받을 게 없어. 그랬을 때는 결손 처분을 한다.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게 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돈과 관련된 것들은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우리 일반 민법에 10년짜리가 많아요. 실례로 우리가 군대 피해만 다니면 10년만 피해 다니면은 군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신문에 공고를 하죠. 미필자나 탈영병은 신고하라고. 그럼 그 공고가 나가는 것부터 다시 10년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료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독촉장이 나가면은 독촉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독촉장 없이 3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보험료 납부하세요. 3년치 밀렸습니다.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법원에다 소송해서 나한테 고지도 한 번 안 하고 어디 3년, 5년치를 보험료를 부과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매번 독촉장 보내고 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한다. 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징업 통으로 해도 되고 대로 해도 되고. 징업통, 징업대 이렇게 할 때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있으면은 뭐 할까 말까가 아니고 바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라는 거죠. 자, 기출 유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문제입니다. 자, 체납 처분이 끝나고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죠? 소멸시효, 소시효한 이것도 맞습니다. 징업 때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결손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냥 하여야 한다고 했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이 법은 88조, 89조, 90조를 같이 봐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 신청을 합니다. 어디에 하냐? 이의 신청. 공단에 합니다. 공단의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불복해. 그럼 또 위에다가 심판 청구를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하고 공단에서 결정했을 때 불복하면은 심판 청구를 합니다.
이거는 행정청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소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법부에서 하죠. 사법부. 다른 겁니다. 사법부. 자, 이의가 있어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결과에 불복해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의 결과에 불복을 해도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아무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을 꼭 거쳐야만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의 신청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순서가 옳은 것은 사실 순서는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아니 이의 신청 끝나고 나는 저 심판 청구 안 하고 행정소송부터 먼저 걸고 조금 있다가 심판 청구 다시 걸어도 돼요. 걸어도 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이런 거는 90일, 180일 이내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소송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소송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거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행정소송 해놓고 끝나고 심판 청구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서 심판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가지뿐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발발 올라가서 이의 신청하고 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세 군데다 다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방법으로 순서가 옳은 것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 세 군데.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달 기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거죠. 심사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란 것은 의료기관이 그 병원 진료비를 달라고 심사평가원에다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지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뭐 불복하거나 이러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심판 청구서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요.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접수하면은 받아서 이쪽으로 서류를 이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심판 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심판 청구 자체가 불복한다는 것은 이것도 니은과 같이 말, 단어, 의미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심판 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청구하는 자체를 불복한다는 것은 내가 청구하면서 내가 불복한다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조 CO.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대한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시환. 보험료 걷는 문제. 그 다음에 가산금 징수할 권리. 그 다음에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과호납부.
돈을 더 많이 냈어. 그랬을 때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권리도 내가 3년 동안 주장하지 않으면은 못 받아간다는 거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거를 내가 공단에서 뭐 60만 원, 80만 원 나온다는데 모르고 있다가 3년 지나고 나서 가서 그거 왜 안 줬냐 하면은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시효도 이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된다. 보험료를 고지하거나 독촉장,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은 독촉한 날부터 다시 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달라고 청구를 했어. 계속. 왜 안 줘? 가가지고 공단에 찾아가가지고 계좌번호 적어주고 일로 여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어. 그러면 그거 청구할 때부터 이게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하고 완성하고 틀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휴직자가 뭐 1년, 2년 휴직하면서 나는 그동안의 보험료를 휴직 끝나고 나서 내겠다고 유예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권리 자체도 소멸시효도 중단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이런 시효 중단, 시효 정지에 관해서 건강법에서 요거 딱 시효 조항이 요겁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 보면은 이 내용보다 많이 있어요. 중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없을 때는 민법에 준용해서 민법에 따른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일단 다 내용이 맞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음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서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9월 달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죠? 독촉, 고지 또는 독촉, 비용 청구로서 중단된다. 고독청, 고독청 중, 고독청 중단, 고독청 중단. 우리는 저희들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휴직자 중에 보수월액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중단된다 했죠. 맞습니다. 소멸시효 뭐 등등등 건강보험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어디에 따른다 했죠? 민법에 따른다 했죠. 민법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류의 보존. 다음에 나오는 요 서류들은 요양기관에서 뭐 병원이나 의원에서 요양급여가 치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자,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여기는 5년이고 3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까 사용자 누가 있다 그랬죠? 3명이 있다 그랬죠. 공기통도 사용자다. 자, 3년간 자격관리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처방전은 의료법에 가면은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법에는 또 이렇게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후 그 의료법하고 건강보험법하고 이게 또
맞춰야 되겠죠. 어떤 데는 처방전을 2년간 보관하고 어떤 법에 따라서는 3년간 보관하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조율을 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의 보존기간으로 올바른 것을 5년간 약국 등 어쩌고저쩌고 3년이라 했죠. 3년간. 자, 이게 가로역기 문제입니다. 보고와 검사. 건강보험 병원 진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용자나 직장 가입자나 세대주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게 맞는지 서류가 맞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양기관에도 물어보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소속 공무원이 가서 질문하고 이런 조사 확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사용자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직장 가입자 세대주한테는 물어보는데 세대원한테는 안 물어봐요. 가족한테. 우리가 또 신고할 때도 누가 합니까? 직장에는 사용자가 하죠. 그 다음에 지역에는 누가 합니까? 세대주가 보험자에게 자격 취득 신고, 변동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세대원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020년 9월 달에 복지부 장관은 사용자 직장 가입자 또는 세대원에게 어쩌고저쩌고 세대원에게 세대주인데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허를 찔른 문제죠. 이게 제대로 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이런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09점입니다. 외국인은 그럼 어떻냐? 자,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은 외국 정부와 합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강제로 우리 건강보험 지금 강제 아닙니까? 강제인데 외국 정부가 사용자,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그 안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외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은 따로 한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우리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있는 한국인들하고 미국인들 전부 다 병나면은 우리 돈으로 그냥 일반으로 치료해 준다. 아니면은 미국의 무슨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 이랬을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 가입자죠. 여기에 취업을 했으면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그 다음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 직장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대존 비용 누구죠? 대존 비용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보험료를 매월 월급에서 받죠.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사실. 주소만 한국에 돼 있고 여행을 다니는지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5월 자격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 등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아니죠.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는 취업하는 날
취업하는 날 가입이 되죠. 가입된다.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내용 등이 실제로 여기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게 아니라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이 보인 것 뿐입니다.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모두 직장 가입 대상이다. 아니라 그랬죠. 협의해서 한다. 협의해서 아닌 사람은 강제로 안 할 수도 있다.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했죠. 배전 비용은 외국인의 직장 가입자의 배전 비용은 국내인하고 똑같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실업자인 사람은 1년 이상 직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옵니다. 지역가입자로 오는데 지역가입자로 오다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이 내가 200만 원이었어. 직장 월급이 200만 원에 뭐 보험료가 6.7%를 띄웠다. 12만 원. 그래서 50% 본인 내고 사용주가 50% 내고 본인이 6만 원뿐이 직장 다닐 때 안 냈는데 지역으로 오니까 재산도 보고 뭐 집도 보고 막 이러면서 보험료가 30만 원이 나왔어. 이럴 때는 공단에 신청해서 내가 당분간은 보험료를 30만 원 못 내니까 옛날에 직장 다닐 때만큼 내도록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해줍니다. 실업자한테는 그 대신 직장일 때는 본인이 50% 내고 사업주가 50% 내고 자기 6만 원 냈는데 이제 실업자가 됐으니까 사용주가 없으니까 대신 12만 원을 본인이 직접 내야죠. 그래도 지역가입자로 나온 30만 원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낼 수 있다.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해라. 그 다음에 2개월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그 12개월 동안 퇴직하기 12개월 동안 보수월액 보험료로 평균해서 납부한다. 그 다음에 보수월액 보험료를 임의 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9월달 문제입니다.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2개월 이상 선정한 12개월 보험료를 평균해서 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자,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기한부터 2개월이죠.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는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하고 2020년 5월달, 9월달 기출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모두 공단 입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